자, 문제 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제1기 확정 신고 기간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보시는 중요한 키워드는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을 묻는 문제인데, 부가가치세도 같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매출인 경우에는 고정자산, 그러니까 즉 유형자산을 의미를 합니다. 유형자산을 구입을 했을 때는 메인 매출장에서 밖에 못 봐요. 그래서 메인 매출장에서 보고 이제 세용계산서라고 하면은 과세, 카드라고 하면은 카드 과세 요렇게 해가지고 조회를 해야 되고요. 근데 매입인 경우에는 그 일반 매입과 고정분이 같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은 11번 난에 있는 그거랑 그 다음에 14번 난에 있는 문제 중 오른쪽 하단에 있는 42번 난이 있어요.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봐야 되고요. 하나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이렇게 보시는 거고, 두 번째는 메인 매출장에서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입 같은 경우에는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자, 여러분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보시고요. 부가가치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클릭해 줍니다. 자, 날짜는 1기 확정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얼마냐면은 지금 보시면은 14번 난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금액은 없습니다. 없는 거 확인했고, 그래서 얼마냐면은 여기서 이제 11번 난만 보시면 돼요. 고정 매입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매입은 파란색이기 때문에 10에서 17번 사이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고정자산의 매입세액은 얼마냐니까 세액을 묻는 거니까 250만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번에 해당하는 답은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250만원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2번 문제입니다. 4에서 6월 중 발생한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입니다. 요거는 4에서 6월이라고 돼 있잖아요. 특정 월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는 건데, 근데 여기서는 손익계산서 쪽에서는 조회가 안 됩니다. 왜냐면 손익계산서는 무조건 1에서 6월달로 밖에 조회가 안 되고요. 그래서 특정 월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4에서 6월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요거는 1월 개표에서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1월 개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월부터 12월, 뭐 그 다음에 뭐 7월부터 9월, 뭐 4월부터 6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월이 조회가 가능한 게 1월 개표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거고, 그래서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돼 있잖아요.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그래서 판관비에서 수수료 비용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월 개표에서 자 조회를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1월 개표에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은 총계정 원장인데, 총계정 원장에서도 보시는 방법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제 전월 2월 된 금액은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미포함 시키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존재를 한다라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적어둡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1월 개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관리 쪽에 있고요. 1월 개표 자 클릭합니다. 자, 조회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판매비와 관리비는 요 밑에 칸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7번에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요. 자, 거기에 수수료 비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에 자 여기서 이제 보시고 총계를 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자, 판관비 수수료 비용이죠. 얼마냐면은 12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1월 개표에서 120만원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두 번째 방법은 총계정 원장에서 자 클릭을 합니다. 자, 4월 1일부터 6월 30일이고요.
개정 과목은 수수료 비용으로 조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 5, 6 요렇게 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절대로 여기에 저널 이어를 안 보시는 조건 하에서 총계정 원장에 찾으시면은 요렇게 찾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요것도 똑같이 120만원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월개표에서 보시는 방법과 두 번째는 총계정 원장에서 보는 방법이 금액은 같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총계정 원장인 경우에는 저널 이어를 절대로 보시면 안 되고 절대로 합계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4, 5, 6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120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해당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이제 해당하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을 120만원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30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가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가 금액,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거래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 자 해당하는 부분 거래처 원장을 자 클릭해 줍니다. 자, 거래처 원장에 클릭을 하시면은 날짜는 6월 30일 현재, 그래서 1월 1일부터 6월 30일 날 주고요. 개정 과목은 외상매출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금액이니까 특정 거래처 명은 안 적혀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엔터 쳐줍니다. 자, 그러면은 딱 봐도 답이 두 개가 지금 있긴 한데, 잔액은 한 번 클릭하고 두 번 클릭해주면은 잔액이 많은 순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외상매출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 명과 금액은 얼마냐면은 이 금액이 됩니다. 송도무역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송도무역이고요. 그래서 금액은 얼마냐면은 108-817-5001이 됩니다. 그래서 108-817-5001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거래처 원장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명은 송도무역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전3에게 1급의 합격률은 58%인가 그렇습니다. 맞을 거예요. 58% 정도 될 거고요. 높은 수치의 합격률입니다. 원래 이제 평균적으로 전3에게 1급의 합격률은 대체로 30%대 이제 중반에서 후반 정도 이제 달리는 게 거의 평균적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고요. 그래서 50 거의 8% 정도 된다고 했을 때는 아주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자체는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고요. 문제가 조금 무난한 편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근데 공부를 해야지 당연히 문제가 무난하다. 이렇게 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공부를 안 하시면은 합격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공부를 좀 하셔야지 합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2022년도를 마무리해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제 문제 105회차를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보았고요. 저는 이제 온세무회계 아카데미에서 전3회계 1급과 세무 2급 담당하는 계좌제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이제 매우 좋은 소식이 저희가 학생분들이 총 11명이 시험을 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3회계 1급과 세무 2급은 전체 합격을 했다. 저는 지금 이 회차를 보면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더 열심히 했고, 저도 그만큼 많이 도움을 많이 줬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주의사항분들도 많이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잘 치르고, 그 다음에 취업 준비도 지금 설날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이제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합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음 105회차 전산세무 2급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2월달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